새 거를 열 거라 저장을 해봅시다. 자,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세요. 선생님 컴퓨터 USB 다 꽂으셨어요? 안 가져왔어요? 위에서 6번째 저장하기 클릭할게요. 일단 저장하기 누르세요. 네. 파일 누르고 위에서 6번째 저장하기 클릭. 저장하기 눌렀어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 저처럼 블록 저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소 누르시고 다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를 탐색창이라고 합니다. 이 탐색창 부분에서 본인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하세요. USB 드라이브를 본인 이름으로 해놨죠? 찾아서 클릭하세요. 선생님은 없지. USB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없어. 그대로 계세요. 자, USB 드라이브 다 찾아서 클릭하셨나요? 다른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이름 있죠, 여기. 네, 파일 이름 빈문서 1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기를 그리기 마당과 글맵시 이렇게 써줄게요. 네. 아니요? 네. 지금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저장 눌러주세요. USB에 지금 저장된 건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러면 위에 제목 표시줄에 그리기 마당과 글매치라고 써져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D 땡땡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USB에 저장을 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른쪽 위에 큰 X가 있고 작은 X가 있는데 작은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닫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해볼 거예요. 요거. 요거를 혼자 할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됐나요? 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여백이랑 용지부터 설정을 해줄 거예요. 키보드에서 F7 눌러주면은 편집 용지라는 창 뜨죠? 눌렀나요? 키보드에서 F7 편집 용지 창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지의 방향을 일단 가로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왼쪽, 오른쪽 있죠? 얘를 각각의 5mm로 바꿔줄게요. 여백을 줄여줄 거예요. 요거 5mm.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머릿말, 꼬릿말은 0mm로 해주세요. 네, 위쪽, 아래쪽 5mm, 머릿말, 꼬릿말 0mm, 왼쪽, 오른쪽 5mm. 됐나요? 자, 요게 지금 저희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 5mm로 했잖아요. 이게 인쇄할 수 영역의 가장 최소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여백을 0mm로 해놓고 인쇄를 하면 그 부분이 인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서는 요 5mm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용지도 가로로 바뀌었지만 요 박스의 위치가 엄청 위로 바짝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응. 이렇게 해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그 안에다 그림 넣을 때 공간이 가득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여백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뒤에 배경이 되는 그림을 넣을게요. 이런 거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제일 뒤에 있는 게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쌓여요. 컴퓨터는 그림을 넣으면 그게 차곡차곡 위에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겹쳐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레이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겹쳐 있는데 우리는 안 겹쳐 있으면 이게 같은 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근데 컴퓨터는 아니야. 내가 이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넣었다? 같은 선에 없더라도 무조건 층이 나눠져 있게 생각을 해요. 이해되세요? 응.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배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넣을게요. 입력 클릭. 자, 그 다음에 그리기 마당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리기 조각에서 왼쪽에 선택할 꾸러미에서 배경 그림 1 찾아서 클릭할게요. 배경 그림 1. 배경 그림 1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을 편지 2 찾아서 클릭할게요. 가을 편지 2. 내리시면 있어요. 여기 이동막대 내리시면 있어요. 찾아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넣기. 자, 그리고 큼직하게 드래그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이제 하려고요. 됐나요? 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처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늘려주시고 A4 용지에 다음과 같이 가득가득 들어오게 이렇게 늘려주세요. 됐나요? 자, 다음처럼 크기를 늘리셨다면 얘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걸 왜 고정시켜 줘야 되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그림을 넣었을 때 얘가 뒤에 게 자꾸 움직여 만져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져지지 않게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오케이? 자, 위에 메뉴 도형을 클릭할게요. 자, 도형이라고 메뉴가 안 써져 있습니다. 보라 색깔로 삼각형, 사각형, 원 그려져 있는 이게 도형이란 메뉴예요. 있나요? 요거 클릭하고 오른쪽 맨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보면 이게 본문가의 배치거든요. 요거 배치해서 요 네 번째 거 글 뒤로를 눌러줄게요. 나비 그림에서 요거 네 번째 거 글 뒤로. 네. 자, 요거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글 뒤로는. 눌렀어요? 글 뒤로?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개체 보호라고 있죠. 개체 보호라고 있어요? 네. 개체 보호 클릭하고 여기에 개체 보호하기라고 있죠? 네. 개체 보호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메뉴가 없어져요. 뒤에 메뉴가 없어져요. 그죠? 자, 클릭을 하시면 원래는 그림이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클릭해도 이때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라는 글맵시를 넣어줄게요. 자, 위에 메뉴, 입력. 자, 그리고 여기 가나다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게 글맵시인데 아래 거에 있는 글씨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넣고 싶은 디자인 아무거나 선택해 줍니다. 어차피 싹 바꿀 거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를 써줄게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가을이에요.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 지났어요. 더워요. 그래도 더워. 밖엔 더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꼴에 한컴 소망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 클릭해서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넣어주고요. 얘랑 하는 거 선생님 눈에 이뻤던 글꼴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좋았겠죠? 자,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을 클릭을 해서 요게 중요해요. 글맵시 모양을 요걸로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위쪽 원으로 선택을 해줘요. 요거 이거 눌러서 요거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클릭합니다. 자, 그럼 왼쪽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으로 이렇게 늘려서 아래로 이렇게 늘려주세요, 일단.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올려놓고 자, 그 다음 옆으로 늘리시면 돼요. 옆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올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립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꿀 거라서 요거 더블 클릭합시다. 더블 클릭. 됐어요? 요거 더블 클릭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거 뜰 때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길 보는 거예요. 개체 속성이랑 참 떴나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 채우기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작색 취향껏 바꿔주고요. 시작색 취향껏 바꿔주고요. 끝색 취향껏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처럼. 자, 이제 여기 아래다가 가을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넣어 볼 거예요. 위에 메뉴 입력 클릭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리기 마당 클릭할게요. 그리기 마당.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찾을 파일에 여기 위에 부분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그 찾을 파일 오른쪽에 입력란에다 클릭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 제가 얘기했었죠. 마우스 포인터가 I로 변하면 뭐라고? 글씨를 쓸 수 있는 란이라고. 그래서 여기 올려놓은 마우스가 I로 변해요. 클릭을 하면 커서가 생깁니다. 깜빡깜빡. 그죠? 여기다가 가을이라고 쓰고 오른쪽에 찾기 눌러줄게요. 가을이라고 쓰고 찾기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을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단풍을 찾아서 클릭 했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넣기 그리고 적당한 데에 드래그해서 그림 넣어줍니다. 드래그 해서 넣어줍니다.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도 조절해줄게요. 됐어요?
자, 아까 제가 글 뒤로라는 요 뒤에 있는 배경 부분, 요거를 배치를, 본문가의 배치를 글 뒤로로 했어요. 이게 글씨와 그림이 같이 들어가면 티가 확 나는데, 저희가 지금 넣은 게 글씨밖에 없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자, 다음처럼 제가 글씨를 넣었어요. 그리기 마당에서 가을 관련되어 있는 걸 글리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글 앞으로가 기본이에요, 배치가. 그래서 그림에다가 글씨에다 그림을 올리면 이렇게 글씨가 안 보여요. 보이시죠? 가려진 거. 자, 본문가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하면, 이게 첫 번째 게 어울림입니다. 글씨가 지금 찢어집니다. 쓴 거 자체가 지금 찢어진 거 보이죠? 옮기면 글자를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공간에다 글씨를 써주는 게 어울림. 자, 자리 차지를 눌러볼게요. 두 번째 거. 그러면 이 옆에 공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글씨는 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리 차지. 글 앞으로 그림이 앞에 글씨가 뒤에. 마지막으로 글 뒤로로 해보면 글씨가 앞에 그림이 뒤에. 그래서 글씨 보이죠 지금?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글씨가 안 써져 있어서 글 앞으로 글 뒤로를 많이 안 했어요. 요거 맨 뒤에 거를 제외하고. 근데 어쨌든 글맵시도 글자의 일환이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배경을 그 앞으로로 해놓으면 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걸 글 뒤로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설명이 이해 안 가시면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혼자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문단보호 있거든요. 그죠? 클릭하고 컨트롤 엔터 해서 페이지 추가. 했나요? 자, 그 다음 마우스 휠 아래로 굴려서 이렇게